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은 중국 대륙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많은 도시의 집값은 심지어 절벽처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업자들은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며, 심지어 집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기 사례. 첫 번째, 회사가 무료로 집을 준다. 이 말은 신입 직원이 회사에 채용되면 회사에서 집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현재 가장 놀라운 집 구매 사기입니다.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한 회사에 막 입사했는데 회사가 당신에게 집을 한 채 사준다니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많은 직장 초년생들은 이 회사가 정말 멋지다고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심천의 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부유한 공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원은 돈을 전혀 내지 않고 회사는 직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주며 매달 대출금은 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집의 소유권은 직원 개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심천에서 집 한 채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유혹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런 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아직 불량 대출 기록이 없고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당신 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을 다시 담보로 설정하여 소비 대출, 인테리어 대출 등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모든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위안의 대출이 필요한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20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 명의로 또 하나의 회사를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은 모두 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점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되고 결국 자산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가 당신을 위해 사준 집은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매각되고 당신의 개인 신용 기록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기 수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 사례. 두 번째, 연애하면 집을 준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주로 싱글이고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 물룡은 현재 많은 도시에서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으며 개발업체들도 직접적인 가격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또 손해를 보지 않고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이한 산업 체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젊고 잘생긴 남성을 대량으로 모집한 후 결혼시장이나 맞선 사이트에서 싱글 여성들을 찾아 연애를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남성들은 여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연애 관계를 확실히 하면 제가 집을 한 채 살게요. 제가 집의 계약금을 부담하고 당신은 매달 주택 대출을 갚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집문서에는 당신의 이름만 올릴게요. 이런 조건을 들은 여성들은 대부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성이 동의하면 남성은 그녀를 자신과 협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기 행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한 채의 주택을 선택했는데 가격이 120만 위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집의 실제 가격은 100만 위안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20만 위안을 내야 합니다. 이때 개발업체는 남성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 위안은 여성이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여성은 행복한 마음으로 남성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남성은 적당한 핑계를 대며 여성을 차버립니다. 그 후 이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 명의 여성을 속이면 남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만 위안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30년 동안 무거운 주택 대출을 떠안게 됩니다. 사기 사례. 세 번째, 여행 중 주택 구매.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온 후 10년 동안 주택 대출을 떠안게 된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신 후 무려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여행 패키지에 참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강제로 외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었고 결국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북의 한 가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유량이라는 분입니다. 유량의 어머니께서는 한 사람당 2,400위안만 내면 참여할 수 있는 저가 여행 상품에 등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현지 부동산 판매 직원들의 설득에 넘어가 해변 전망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고 무려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했고 집에 보관 중이던 고급 술을 일부 주택 대금으로 대체하여 총 7만 위안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량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어머니께서 구매한 해변 전망 아파트의 실제 가격은 평방미터당 약 1,000위안 수준이었지만 판매업자의 말에 속아 무려 평방미터당 6,000위안에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량은 어머니께서 집을 사면서 함께 신청했던 은행 대출을 긴급 취소했지만 이미 7만 위안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소성의 대 씨는 부모님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매우 저렴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고 1인당 단돈 200위안만 내면 여행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단은 보험사 직원이 인솔하여 산동성 위해로 관광을 떠났습니다. 위해에 도착한 후 여행단은 해변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곧바로 현지의 한 부동산 단지로 이동하여 아파트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매우 신중하셨고 분양 직원이 한참 동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뜻 구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서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서 해산물을 대접하고 술을 함께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분양 직원들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대 씨의 부모님은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16만 5천 위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40만 위안짜리 해변 전망 아파트를 구입하고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대 씨는 부모님의 결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모님께서 개발업체가 만든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양 직원들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집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 계약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 측은 환불을 원할 경우 총 집값의 40%에 해당하는 16만 위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 씨는 이미 주택 및 건설 관련 정부 기관과 여러 행정부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사례 네 번째,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회원권을 샀다. 1인 미디어 대송감가사에 따르면 한 친구가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가 설계한 기이한 사기 수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해남에서 한 채의 집을 구입했는데 이후 자신이 해남의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구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자신이 서명한 것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90만 위안을 지불하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회원카드의 혜택이라는 것이 집을 한 채 증정해 주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친구는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원권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사기 수법으로 정책과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리국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관리국의 답변은 이것은 주택 구매 계약이 아니라 클럽 회원카드이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양사무소에 가서 회원카드를 환불하려 했지만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회원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가 이미 낸 50만 위안 이상의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기 사례 다섯 번째, 집을 샀지만 거주할 수 없다. 최근 광주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사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집을 구매했지만 정작 거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매도자가 집을 팔기 전에 거주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매자는 집을 정식으로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미리 설정한 거주권 때문에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광주 판판 부동산 일기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새로운 유형의 중고주택 매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광주에서 8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라며 내가 감히 말하건대 80%의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조차 이런 사례를 겪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한 지인이 중고주택을 구매했는데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가 구매한 집은 정상적인 상품 주택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되었고 법적 분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이전 소유자가 거주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민법전 제366조에 따르면 거주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타인의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점유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거주권이 설정된 집을 구매했다면 비록 명의가 완전히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거주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거주권자가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집의 거주권을 설정한 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관리국에 가서 해당 주택이 담보 설정 압류 기록이 있는지 또는 거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부동산 사기 수법을 이해하셨나요? 만약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